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젊은 시절 자주 다니던 골목을 몇십 년 만에 다시 찾아갔는데 간판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 그곳은 여러분의 청춘이 살아 숨쉬던 자리였고 퇴근하고 동료들과 부딪히며 웃고 떠들던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던 공간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요즘 서울의 밤거리가 딱 그렇습니다. 빛은 여전히 반짝이지만 그 속을 채우던 온기는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금요일이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던 거리들이 이제는 목요일 밤 한순간만 겨우 숨을 쉽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걸까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여러분 세대에게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회식 문화가 무너지고 밥 문화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소비 패턴과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뀌면서 5060세대가 발붙일 곳도 기대 설 곳도 함께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단순한 거리의 풍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변화가 어떤 파장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를 살아내야 하는 우리 시니어 세대가 어떻게 해야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해야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사는 삶을 지켜낼 수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혼자 계시나요? 혹은 관계가 끊어질까 불안하신가요? 아니면 노후 자금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두렵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의 노후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가볍게 눌러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추억이 사라진 거리,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전 어린 시절 골목길을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잡고 살아가던 그 시절, 혹은 60, 70년대 가난했지만 동네 사람들과 함께 밥 한 숟가락 나누며 세상이 아직 따뜻했다고 느껴지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때 서울의 밤은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새어나오던 라디오 음악, 퇴근길 아버지의 구두 소리, 골목 어귀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의 웃음, 가난 속에서도 분명히 사람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어느 날 문득 젊은 시절 자주 드나들던 해화동 문화거리를 찾아갔는데 간판은 더 화려해졌고 카페는 더 세련되어졌지만 사람이 없습니다. 불빛은 번쩍이는데 온기가 없습니다. 마치 살던 동네에 돌아왔지만 그곳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묘한 서늘함이 등을 타고 내려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늙어서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너무 빨리 달려가 버렸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둘 다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지금 한국 사회가 시니어 세대에게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위로를 나누던 곳들이 이제는 젊은 층의 발길조차 드문 낯설고 외로운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감정, 나는 혼자가 되어가는구나. 나는 이제 사회의 중심에서 밀려났구나. 이 감정이 매일 조금씩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풍경만 바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 건강, 인간관계, 경제적 안전까지 모두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시대가 변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 지금처럼 힘든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더 안전하게, 더 지혜롭게, 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해답을 함께 찾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서울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젊은 사람보다 여러분에게 더 가혹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요즘 밤이 되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전엔 퇴근 시간이면 사람들로 북적이던 거리들이 이제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다는 것. 특히 해화동 문화거리 같은 곳은 한때 여러분 같은 직장인들이 하루의 피로를 털어내던 공간이었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불이 켜져 있어도, 음악이 흘러나와도,
정작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니,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거지? 왜 이 넓은 도시에 내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지? 사실 서울은 지금 겉모습만 화려해졌을 뿐, 그 속은 너무나 빠르게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MZ세대에겐 자연스럽지만 5060에게는 가슴 아프고 불편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줄어든 공간은 곧 외로움이 깊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풍경이 변해도 금방 적응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익숙했던 장소가 사라지는 속도는 마치 내 삶의 일부가 없어지는 것 같은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변화가 단순한 도시 미관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여러분의 삶의 리듬, 사회적 연결, 소속감, 그리고 심리적 안정까지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서울 거주자의 48%는 도시의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절반 이상이 내가 살던 서울이 더 이상 내가 알던 도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변화의 속도가 여러분에게는 버텨내기 힘들 만큼 빠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편한 진실 하나를 더 보태자면 변한 것은 거리와 건물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활 방식, 소비 방식, 관계 방식까지 모두 바뀌었습니다. 거리에서 사람이 사라진 만큼 여러분의 삶에서 느끼는 관계의 온기도 빠르게 식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 세대가 느끼는 서운함, 억울함, 그리고 막막함이 시작됩니다. 나는 아직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도시는 왜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일까? 하지만 여러분, 이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일 뿐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뒤처진 것도 절대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었고 그 변화의 파도가 가장 먼저 닿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세대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내 삶을 지켜내는 방법, 우리는 곧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 하나하나 확인해 볼 것입니다. 왜 5060세대의 생계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 시니어들이 가장 아프게 바라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은퇴를 하고 나니 내가 의지하던 길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는 느낌. 특히 우리 같은 세대에게 익숙했던 업종, 식당, 호프집, 분식집, 코인 노래방이 아니라 진짜 노래방. 이런 곳들은 예전에는 하면 된다, 망할 수가 없다고 불리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문을 열자마자 손님이 보이지 않고 매달 나가는 임대료는 과거보다 2배 이상 뛰어올랐고 사람들의 발길은 이미 끊긴 지 오래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늙어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시대가 여러분보다 더 빠르게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모든 것이 단순했습니다. 퇴근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1차에서 숯불 향이 나는 고기 굽는 소리에 웃고 떠들고 2차 호프집에 가서 땅콩 한 접시에 맥주 한 잔 기울이다가 기분 좋으면 3차 노래방까지 가서 그날의 스트레스를 확 털어냈습니다. 그 문화가 결국 가게 주인들 그리고 장사를 하는 5060세대의 생계를 지탱해주던 힘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기반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MZ세대는 모이지 않고 마시지 않고 새벽까지 놀지 않습니다. 술보다 헬스장, 회식보다 개인 시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혼자만의 세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경기가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업을 떠받치던 문화와 구조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같은 50, 70대입니다. 평생 일하면서 이렇게 살면 언젠가 편해지겠지라고 믿어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 믿음이 기둥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죠. 정말 불공평하죠.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시대가 너무 빠르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변화가 단순히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변화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지킬 수 있는 진짜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옛날 방식 버리고
새로운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음 부분에서 하나하나 짚어갈 것입니다. 모이는 문화의 멸종. 바로 이것이 5060세대의 삶을 통째로 흔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미 느끼고 계셨을 겁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 모인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증거였고 사람끼리 기대어 사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고기 굽는 연기 속에서 피곤도 녹아내렸고 호프집에서 맥주잔 부딪히는 소리는 오늘도 잘 버텼다는 위로였습니다. 기분 좋으면 노래방에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속에 쌓인 스트레스를 털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차, 2차, 3차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MZ세대는 아예 모이는 문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회식은 폭력이다. 퇴근 후는 내 시간이다. 심지어 술 자체가 비효율적이다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요즘 밤을 어떻게 보냅니까? 헬스장, 요가, 조용한 카페, 집에서 넷플릭스, 심지어 친구들과 만나도 술 없이 1시간 차 마시고 끝. 여러분 세대가 당연하다 믿던 것들이 지금 세대에게는 부담, 강요, 낭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여야 유지되는 장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모일 이유가 사라졌으니 그 업종을 지탱하던 힘도 함께 사라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 방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50, 70대에게 가장 불공평하고 가장 가혹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여야 살았던 세대였고 그 모이는 문화가 곧 생계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조심하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바뀌었고 그 변화가 가장 먼저 덮친 곳이 바로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일터였습니다. 억울하죠. 속이 상하죠. 내가 못해서가 아닌데 세상이 변해버렸을 뿐인데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아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시대의 희생자가 아니라 시대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화의 멸종이 어떤 경제적 충격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5060세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모이는 문화가 사라지면 밤거리도 죽고 결국 5060의 장사부터 무너진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미 몸으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밤 9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버스가 끊겨도 지하철이 멈춰도 거리엔 사람이 넘쳐났고 호프집, 포장마차, 노래방 문 앞에는 항상 줄이 길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화동 문화거리나 대학로를 걸어보십시오. 예전엔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던 그 골목에 이제는 바람 소리만 들립니다. 문은 열려 있는데 손님은 없습니다. 음악은 나오는데 테이블은 비어 있습니다. 한때 빛의 거리라 불리던 곳이 이제는 불 꺼지지 않는 빈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젊은 세대가 사라진 밤거리는 곧바로 장사의 종말로 이어집니다. 특히 50, 70대가 많이 뛰어든 업종, 식당, 노래방, 호프집, 이 업종들은 모여야만 유지되는 장사입니다. 사람이 모여야 웃음이 생기고 웃음이 있어야 술도 팔리고 술이 팔려야 가게가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 가게는 숨조차 쉬기 힘듭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 노래방의 30%가 문을 닫았고 호프집 폐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찍었습니다. 이 폐업의 대부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5060 은퇴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은 이제 밤이라는 시간을 밖에서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하루는 아침, 헬스, 직장, 저녁, 자기관리집, 이런 루틴입니다. 술자리는 부담, 회식은 압박, 모임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화는 젊은이들의 자유일 수 있지만 그 파도는 여러분 같은 시니어 세대에게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가장 아프게 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억울합니다. 우리는 그대로인데
왜 우리가 먼저 무너져야 하지? 내가 못해서 망한 것도 아닌데 왜 시대가 나를 내치는 거지? 맞습니다.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던 문화가 사라졌고 그 사라진 문화 위에 세워졌던 경제도 함께 무너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없고 누가 대신 책임져 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살아남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장사를 더욱 압박하고 있는 두 번째 충격, 물가 폭등과 대출금 폭탄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갑이 얼어붙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특히 여러분 같은 50, 70대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밖에서 맥주 한 잔 드셔보셨습니까? 예전엔 3,000원이면 퇴근길 목을 축이기에 충분했지만 지금은 생맥주 한 잔이 7,000원을 훌쩍 넘습니다. 소주도 6,000원대. 안주 하나 시키면 4, 5만 원은 기본입니다. 예전엔 친구 만나면 내가 낼게 하고 시원하게 지갑을 열었지만 지금은 미리 계산서를 보면서 이걸 먹어도 되나? 괜히 부담 끼치는 건 아닐까? 계산부터 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여러분의 연금과 소득이 오르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60대 이상 가구의 생활비 부담은 최근 3년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시니어는 식비와 주거비만으로 이미 소득의 절반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밖에서 쓰는 돈입니다. 술값, 외식비, 유흥비, 모든 게 사치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큰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대출금리 상승입니다. 은퇴 후 작은 가게라도 해보려고 퇴직금을 모아 대출을 끼고 창업한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지금 금리는 여러분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두세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월세, 인건비, 재료비 상승에 대출이자까지 더해지니 장사를 해서 버는 돈보다 은행에 내는 돈이 더 많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 가장 먼저 희생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세대입니다. 여기서 가장 억울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평생을 아껴 쓰고 모았으며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온 세대가 아이러니하게도 물가 폭등과 금리 폭탄의 최전선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지갑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무작정 아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껴야 하는지, 어디에 돈을 써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노후를 무너뜨리지 않는지 우리는 다음 파트에서 하나하나 짚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1인 사회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젊은 세대보다 여러분에게 훨씬 더 잔혹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7번째 주제입니다. 요즘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3 이상이 1인 가구입니다. 그 숫자만 보면 단순한 사회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 변화 속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세대는 바로 여러분, 5060 시니어 세대입니다. 왜일까요? 젊은 사람들은 혼자를 선택합니다. 혼자가 자유롭고 편하고 간섭받지 않아서 좋다고 말합니다.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며 혼술을 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조용한 시간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대에게 혼자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수십 년을 가족과 함께 살다가 은퇴와 함께 아이들은 결혼에 흩어지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멀어지고 남은 건 오직 나 혼자뿐이라는 현실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70대 시니어 중 절반 이상이 하루 동안 아무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답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만큼 고립감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년의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시니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5가지. 여러분도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1. 집에서 쓰러져도 아무도 모를까봐. 이 며칠, 몇 주 동안 연락이 끊겨도 찾는 사람이 없을까봐. 3. 점점 잊혀지고 있는 느낌. 4.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아무 말도 못하는 현실. 5. 마지막 순간에 잘못된 결정 하나로 모든 노후가 무너질까봐. 이 5가지 두려움은 한국 시니어들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가장 깊숙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립감은 경제적 위험으로도 이어집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대부분 집에서 간단히 먹고 혼술하고 배달 음식을 시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식당, 노래방, 호프집 등 여러분 세대가 주로 운영해온 업종은 더욱 빠르게 고객을 잃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억울한 점은 젊은 세대는 혼자가 편해서 혼자를 선택한 것이지만 시니어 세대는 혼자가 무서워도 혼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너무나 잔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도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고립을 막는 기술, 관계를 잃지 않는 지혜,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도 무너지지 않는 생활 방식. 우리는 다음 부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한 걸음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거의 기억에 갇혀 만든 위험한 착각.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짚어야 할 8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착각은 지금 한국의 수많은 50, 70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 세대는 성공의 공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된다. 정직하게 하면 된다. 사람만 잘 대하면 단골은 자연스럽게 생긴다. 그리고 장사를 한다면 길목 좋은 곳에 가게를 내고 훈훈한 미소로 손님 맞이하고 맛있게 차려내면 가게는 돌아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실제로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생계를 묵묵히 지켜준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은퇴 후 나도 가게 한번 해볼까? 예전처럼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창업에 뛰어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성공 경험이 너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의 경험은 지금의 시장에서는 더 이상 나침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손님은 여러분이 기억하는 손님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20, 40대는 가성비를 따지고 시간을 아끼고 음식보다 분위기를 사고 서비스보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많은 은퇴자분들은 이 변화를 경험해보지 못한 채 과거의 방식만 믿고 가장 위험한 선택인 창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5060세대가 장사에서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 억울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사를 시작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지금 시대는 완전히 다르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은행은 대출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고, 주변 사람들은 가게 하면 딱 좋지라고 말하고, 자식들은 아버지 잘하실 거예요 라고 응원해 줍니다. 하지만 정작 여러분이 들어가야 하는 시장은 이미 여러분이 알던 시장이 아닙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잔인한 현실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과거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기만 해도 여러분은 절반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지금의 장사는 추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읽는 법, 노년에 더 이상 손해보지 않는 법, 과거의 착각에서 벗어나 현실에 맞는 선택을 하는 법, 우리는 바로 다음 파트에서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지방의 침묵, 노년의 고립. 이 말은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위험한 비극을 말해줍니다. 서울만 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지방 도시의 저녁 7시는 그야말로 유령 도시입니다. 상가문이 하나둘 내려가고 길거리를 걸어도 사람 그림자를 찾기 힘들고 버스 정류장도 텅 비어 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건 편의점 불빛뿐.
그 불빛마저도 여긴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같다는 기묘한 고독감을 남깁니다. 특히 은퇴 후 서울을 떠나 조금 더 조용한 곳으로 내려갔던 분들, 혹은 원래 지방에 살던 시니어분들은 이 현실을 누구보다 깊게 느끼고 계십니다. 도시는 조용해졌는데 내 마음은 더 시끄러워진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지방의 밤은 단순히 텅 빈 도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 고립되어 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그래도 카페, 병원, 공원, 복지관, 지하철, 사람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는 유동 인구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밤이 되면 문을 연 가게보다 닫힌 가게가 더 많습니다. 여기서는 모이는 문화가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모일 사람 자체가 사라진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시니어들은 서울보다 훨씬 더 깊은 고립에 빠집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이중고립 또는 고립의 고립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고립은 나이 들어 자연스럽게 관계가 줄어드는 것. 두 번째 고립은 사는 지역 자체가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 여러분도 이런 느낌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 동네는 밤만 되면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아. 어딜 가도 사람이 없으니 말 붙일 사람도 없네. 이러다 정말 혼자 늙다. 혼자 죽는 건 아닐까? 실제로 지방 고독사 중 70% 이상이 60대 이상 1인 가구입니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저녁 8시만 넘으면 문연 가게가 없으니 사람을 마주칠 기회도 말을 건넬 기회도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잔인한 점은 여러분이 일부러 고립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립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고립된 장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고립이 운명처럼 되어버린 것.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젊은 사람들은 서울에서 시끌벅적하게 살다가 혼자 있고 싶다며 혼자를 선택하지만 시니어 세대는 원한 적도 없는데 혼자 남겨진 현실 속에서 그냥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도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고립된 공간에서라도 고립되지 않고 살아가는 법. 지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연결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 이 고립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삶의 균형을 지키고 관계를 잃지 않으며 노후를 무너지지 않게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호황의 기억은 끝났다. 이 말이 오늘 10번째 이야기의 핵심이자 지금 한국의 시니어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세대는 하면 된다, 성실하면 된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그 방식은 여러분의 청춘을 버티게 했고, 가정을 이루게 했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성실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전처럼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시대의 법칙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몸으로 익히며 성공을 만들었던 그 방식, 그 습관, 그 철학이 지금 시대에서는 더 이상 통하는 방식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예전엔 그랬습니다. 길목 좋은 곳에 가게만 내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메뉴 하나만 맛있어도 단골이 줄을 섰습니다. 정직하고 친절하면 가게는 자연스럽게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위치보다 온라인 리뷰가 더 중요하고, 맛보다 가성비가 중요하고, 친절보다 불편함이 없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배달앱으로 고르고 SNS로 비교하고 카페, 식당, 가게도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느냐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여러분의 방식이 틀린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에 대해 아무도 여러분에게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변화가 빨라지는 걸 알면서도 대출 가능합니다라고만 했습니다. 창업 컨설팅 회사들은 여러분이 가진 퇴직금을 보고 대표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도 가게 차리면 좋지 않겠어? 라고 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시장은 이미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평생 일해서 겨우 모은 퇴직금을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해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은 채
여러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잔혹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 방식의 종말은 여러분의 종말이 아니라는 것. 방식이 끝난 것이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미래를 대비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5060세대는 누구보다 강인하고 누구보다 성실하며 누구보다 잘 버텨온 세대입니다. 그 힘이 새로운 방향으로만 쓰이면 여러분은 지금의 변화 속에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부분에서 우리가 이 변화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새로 잡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진다. 오늘 12번째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지금 한국의 50, 70대에게 가장 꼭 필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긴 여정을 통해 참 많은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사라진 회식 문화, 죽어가는 밤거리, 물가 폭등과 대출 폭탄, 고독해지는 노년의 삶, 지방의 고립, 과거 방식의 종말,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채 위험한 선택을 하는 시니어들의 실수까지. 이 모든 것이 결코 가벼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미 수년째 혹은 수십 년째 흔들리고 있던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 시대의 변화는 은퇴 앞에 선 사람들에게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참고 견디며 살아왔는데 정작 나를 돌볼 시간이 생기니 세상은 더 빨라져 있고 사람들의 관계는 더 얇아졌고 도시는 더 차갑고 지갑은 더 가벼워져 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막막함, 두려움, 억울함,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영상의 목적은 여러분을 더 불안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현실은 여러분을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을 알아야 피할 수 있고 현실을 알아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포기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5060세대는 한국 역사상 가장 강한 세대입니다. 전쟁, 가난, 산업화, IMF, 금융위기, 수많은 폭풍을 겪어내고 나라를 이 자리까지 끌어올린 세대입니다. 이제 남은 건 그 강인함을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데 사용하는 일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지만 미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길이 바뀌었을 뿐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 작은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인간답게 밝혀주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가볍게 눌러주시고 힘이 될 만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버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분명 더 따뜻할 것입니다.